네,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고 있고 누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병상 부족 사태인데, 자, 이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대책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자, 의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모시고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신현영입니다. 얼마 전에 현장 나가서 한번 쭉 둘러보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어디 나가셨다고 오셨어요? 우리나라의 중앙 감염병 병원이거든요. 국립중앙의료원에 다녀왔습니다. 국립중 어떻던가요? 좀 쭉 둘러보시니까. 상황은 뭐 예전에 우리가 1차 대유행 맞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게 오히려 수도권의 유행이기 때문에 지금 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만큼 간이 모듈병원이라 그래서 2개월 만에 건물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음압 건물을 지어서 이게 25 이제 컨테이너 병상이 아니라 아예 건물을? 예, 건물을 오. 간이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 2달 만에 뚝딱 지었다고 하는데 예. 25개의 침상, 중환자 침상을 두고 음. 지금 중증치료 하는데 단시간에 금방 환자가 찬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또 지었는데 금방 다 차버린 예, 겁니까? 금방 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병상이 완전 포화 상태까지 완전히 다다른 겁니까? 아직 몇 개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몇 개 남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워낙에 환자 상태가 또 좋아지면은 일반 병실로 이식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조만간 포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어느 순간에는 환자가 사망해야 병실이 나는 침대가 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럼 뭐 몇 개가 남았네 안 남았네를 재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네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 큰 의미는 없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추가로 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전체를 쭉 둘러볼 때 이게 좀 그러니까 조정을 하고 할 여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전원 조정 기능을 하는 것이 또 그 국립중앙의료원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보면 공공병원 그리고 민간 대학병원에서 중환자 치료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공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간 대학병원은 어떻게 중환자 코로나 치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선제적으로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 대안은 좀 이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지금 보도만 놓고 보면 공공병원은 이제 거의 완전히 포화 상태 다 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또 장기간의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의료진들도 번아웃이 되어 있고요. 그러게요. 어느 정도 쥐어짤 대로 짰다. 더 이상 남은 여력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인력을 배치한다 그러면 병상을 추가적으로 또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조금은 있다. 공공병원에 예예. 오히려 그러면 의료진 문제만 수급이 된다면 예예. 아, 그럴 수 그래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민간 병원 협조 체계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민간 병원에서 중환자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중환자실이 여러 침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침대를 충분히 아직은 내놓고 있지 않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들여다보니까요. 예. 실제로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아닌 환자들도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대학병원에서는 고민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 환자를 볼 것이냐, 코로나 아닌 환자를 볼 것이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환자를 봤을 때 물론 사후에 정부에서는 손실보상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미미하다 보니 조금 더 선제적으로 코로나 중증 환자를 봤을 때 민간 대학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금 이제 그 대안의 어떤 단서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의료진만 그 수급이 가능하다면 공공병원의 병상을 더 확보할 여지는 있다. 그렇죠. 공간적으로는. 예예. 근데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의료진 자원봉사도 받고 해서 뭐 뭔가 몇백 명이 모여졌다. 물론 의사는 한 명도 없지만 뭐 이런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도요 군의관들이나 아니면 공보에 대한 그런 동원 고민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료인들, 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을 받아서 500여 명 정도의 그런 인력 풀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선제적으로 투여가 가능하게 이제 민관의 협력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일단 지금 자원봉사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인력이 그 정도 있다면 바로 병상 더 만들어서 투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실제로 우리 코로나 환자는 경증 환자라
중증 환자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증 환자가 포화가 된다. 그러면 생활치료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자원할 수 있는 의사들을 투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공공병원에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추가 병상을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쓸 것이냐. 예. 보통은 우리가 코로나 환자 중환자가 입원을 하면은 의사 1명 그리고 간호사 5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침대만 비어 있다고 해서 그 침대를 가용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무기가 거의 1년 가까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고 또 현장에 있는 간호사분들하고도 인터뷰를 참 많이 했는데 예. 간호사분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너무나 이게 이제 그 고되다 보니까 인력 지원을 그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그것도 아직도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기존에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칠 대로 지치기도 했고요. 그럼요. 예, 특히 저희가 3, 4추경을 통해서요. 의료인들의 위험 수당도 마련을 해드렸는데 네. 그 지급 방식이 기간도 제한이 있고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받는 만 못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게 지금은 되게 급급하게 대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대구에서 몇 번 어떤 그런 잡음이 있었는데 이게 대구만의 현상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위험 수당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될 텐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실제로 그 3, 4추경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한 250억 정도의 예. 그 위험 수당, 특히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외에도 네.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인데요. 네. 그 지급하는 기간이 3월에서 5월까지 근무했던 특히 코로나 확진자를 봤던 의료진들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6월 달 이후에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 지원이 없고요. 실제로 지급하는 대상의 금액도 네. 직역에 따라 의사, 간호사와 그다음에 기타 뭐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의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현장에서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건 얼핏 들어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3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그 환자를 돌본 간호사하고 6월부터 환자를 돌본 간호사하고 뭐가 다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이렇게 제가 20대 들어와서 재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지급 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 세세한 이런 원칙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급급하게 지원이 됐다.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런 네. 면에서는 오히려 감염병 예방관리법이나 그런 곳에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 수당에 대한 적합한 그런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게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노력해야 됐다는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의 그런 준비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까 번아웃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그 위험 수당 어떤 그 이 고대한 어떤 그 노동에 대한 어떤 대가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거 말고도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 예. 그러면 인력 추가 투입을 계속 호소를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이건 좀 어떻게 풀렸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제로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도 물어봤습니다. 예. 대유행이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그랬을 때 1일 1,000명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의료 인력과 병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대답이었거든요. 하루 확진자 1,000명 발생 때. 예.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돼 보니까 인력에 대한 준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대한 준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 목숨처럼 지금 현상에서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불안하고 의료계도 안타깝고 저희 국회에서도 참 어떻게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1,000명 기준을 잡았다라는 것은 1,000명 미만까지는 지금 시스템으로도 감당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라는 해석인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상황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코로나가 1년이 되도록 네. 그때그때 닥치는 상황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허허.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민간 병원의 어떤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될지 메리트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그럼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 환자를 봤을 때 워낙에 사후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비용에 대한 보상은 받고 있고요. 또 간접 뭐 손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사후에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인 거죠. 오히려 감염병 재난 수가를 따로 측정을 해서 코로나 환자를 적극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이 병원의 뭔가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면 민간 대학병원들도 먼저 보겠다라고 우선순위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수가가 그냥 똑같습니까? 수가가 똑같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비용은 다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병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코로나 환자를 본다는 병원의 이미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사회적인 그런 손실에 대해서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별로 득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현실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만약에 어떤 협조 시스템이나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만 이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달성만 된다면 병상 확보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오히려 이런 게 본질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병리라면. 실제로 하지만 의료 인력이라는 거를 추가 확보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예, 또 제한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병상을 확보는 계속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의 대학병원에서의 중환자실 치료, 공공병원에서의 중환자실 치료보다는 조금 더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병상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 말씀 중에 컨테이너 병상 실효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야 된다는 것처럼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라도 확보를 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고 판단하고요. 실제로 예전에 1차 대유행 때 대우경북에 갔을 때 일부 병원에서는 컨테이너 병상에서 의료인들이 숙식을 하면서 환자를 케어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박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컨테이너 박스에 기를 설치를 하고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이라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이제 그 보건복지 소속이고 이제 계속 뭐 그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의도 하셨을 거고 일상적으로 이제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또 이야기를 들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실제로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새로 오픈할 병원들을 우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항상 닥칠 때 즉 소를 잃을 것 같을 때 그때 외양간을 고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응은 이미 우리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예우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국제 K 방역이 국제 표준이 됐네 뭐해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자에서는 여러 가지 나태하고 아니라고 뭔가 게으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정리를 하면. 이런 아쉬움들이 빨리 해결되어야지 K 방역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좀 많이 좀 따져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